근데 이제 이종근 평론가님을 저희가 모셔가지고 다룰 수 있는 좀 간편한 그리고 또 쉬운 내용들이 있으면 좋은데 워낙에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시시각각으로 급변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정말 진짜 이게 어떻게 좀 가늠이 잘 안 되는데 네. 일단 그 얘기부터 바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은 헌재 입장에서도 좀 깜짝 놀랄 만한 네네. 그리고 또 사법부나 검찰 공수처 모두가 다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온 게 네.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시키는 네네. 결정을 내렸거든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와, 우주선이 쫙 안드로메다를 향해서 가다가 네네. 블랙홀 하나를 만나고 블랙홀을. 블랙홀을 딱 빠져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네네. 그왜 스타워즈 같은 거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빠져들면 어떻게 돼요? 막 행성들이 지나가고 휙휙휙 뭐 빛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네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네. 블랙홀을 빠져나가야만 하는 어떤 상황.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그 전까지 우주선은 어디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약간의 예측이 가능했어요. 네네. 이를테면 지금 오늘 월요일인데 금요일 정도에는 선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평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 내용은 잘 모르지만 네네. 어쨌든 목표점이 있었는데 네네. 지금 갑자기 블랙홀로 확 빠져든 느낌입니다. 네. 블랙홀로 확 빠져들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빠져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빠져나오긴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이 블랙홀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굉장히 있다.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요. 네네. 첫 번째는 다른 거 다 떠나서 네. 우리가 인권과 관련돼서 어마어마한 이 마침점 하나 딱 찍은 겁니다. 인권과 관련해서. 미란다 원칙 혹시 아시죠? 그렇죠. 예, 미란다 원칙이 왜 딱 이 체포하면 드라마 네. 많이 보셨죠? 체포하면 바로 고지해주고. 고지해줘야 되잖아요. 네. 당신은 뭐 변호사의 조언을 들을 권리가 있고 그다음에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1963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63년. 자, 미란다라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같죠. 미란다라는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의 인권은 지금 보호하지 못해서 만들어진 어떤 원칙이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아니요,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뭐 이렇게 돈 몇 푼은 진짜 강탈해 갖고 네네. 끌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자백을 해요. 8살짜리를 강간을 했다. 이걸 자백을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갖고 다 저기에서 기소를 했잖아요. 재판 전부 다 네네. 유죄 나왔습니다. 그런데 연방 대법원에 이 사람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헌법 소원을 한 거예요. 헌법 소원을. 어떤 거? 야, 나 그때 아무도 도와주지 못해서 변호사도 없고 그냥 윽박질러서 얘기한 거야. 이렇게 해버려요. 네네.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이 어떻게 하냐면 5대4로 파기환송을 해버려요. 범죄가 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야.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네네. 이 사람의 인권,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이 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피의자 아무리 나쁜 범죄를 했어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했다. 이거예요. 진술의 어떤 여죄, 뭐 진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전에 절차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 절차적으로 뚜렷하게 이 피의자에 대해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인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근대 형사법이 만들어진 이유거든요. 네네. 근데 1963년에 미란다라는 사람을 그렇게 해버림으로써 완전히 뒤집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 이제부터는 꼭 고지를 해줘야 된다. 그때 당시에 막 미국 법원이랑 수사기관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범죄자 잡냐? 그러니까요. 예. 아니요. 지금까지 범죄자 잘 잡았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이어오고 네네. 미란다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풀려났는데 네네. 다시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자 목격자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증인을 씁니다. 제대로. 네네. 해갖고 10년형을 받아요. 결국에는 못 빠져나가네요. 그렇죠. 네. 결국은 못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 미란다처럼 이번에 지귀현 판사의 이번 판결은 아마 네네. 역사에 남는 판결이에요. 역사에 남는.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무조건 날짜 계산이에요. 자, 열흘을 우리가 구속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느라고 한 며칠 잡아먹잖아요. 네네. 그럼 그 잡아먹는 기간을 더 붙여줘요. 음. 예를 들어서 3일 잡아먹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13일을 구속되어 있는. 그 기간을 빼야 되니까. 네네. 그런데 이번에 다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게 됐죠. 오늘 12시에 예를 들어 낮 12시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요. 네네. 그다음에 그게 다음 날 이제
결정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4시간이잖아. 그렇죠. 그럼 지금 이 지기현 판사는 야 24시간만 그럼 더해 하루만 더해 이렇게 판결을 내는 건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돼요? 이틀이에요. 아, 날짜로 그냥 오늘하고 계산해서. 내일이니까 어. 11일이 아니라 12일 하루를 더 구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불합리하네요. 불합리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윤 대통령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네. 앞으로 이렇게 인권을 위해서 음. 피의자 신분으로 간 사람들이 음. 억울하게 네네. 24시간 있었는데도 48시간을 음. 더 구속되는 그런 예가 이제 없어지게 된 거예요. 아,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좀 인권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결정이 나온 것이다. 예. 역사에 남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음. 아니 근데 좋아 그건 할 말이 없어 왜냐면 인권법 연구회 출신이거든. 아, 지기현이 네네네. 욕을 못해. 어. 예? 그래서 검찰을 막 때려요 지금. 그러니까요. 검찰을. 네. 근데 일단 이건 얘기해요. 아니 근데 왜 좋아 인권 좋아. 아 그래. 근데 왜 윤 대통령 부터 시작을 해? 뭐 이렇게 시비를 걸거든요. 네네. 아 근데 또 잘못 얘기한 거예요. 검찰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기현 판사가 한 거고. 그렇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잠자는 권리는 누구도 보호할 수 없어요. 아. 명언이 있어요. 네네. 무슨 얘기냐면 네. 그게 너무 그냥 당연했기 때문에 피의자들이 그거 갖고 문제 제기를 안 했던 거야. 아, 지금까지. 지기현 판사가 왜 해?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윤이기 때문에 음. 윤 대통령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판결을 내린 게 아니라 그렇죠. 문제 제기를 첫 번째 한 사람이 윤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건 내가 검토해 볼게. 네네. 이렇게 된 거잖아. 어.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인권 차원에서. 그렇죠. 옛날에 이걸 날짜 계산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몇 분 몇 초에 이거 지금 영장 서류를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갖고 수사한 기록을 몽땅 넘긴 게 네네. 기록 안 돼요. 그렇죠. 모르지. 음. 그렇잖아. 그렇죠. 한 수십 년 전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그날 하지. 그날 아침 9시에 했던 그날 11시에 했던 그 날이라고 수기로 이렇게 쓰는 거지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자동으로 몇 날 몇 분 몇 초에 이게 서류가 접수됐다는 게 자동으로 다. 자동으로 다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지금 얘기해 주신 게 이번에 결정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인권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지적을 해 주셨고.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조금 뭐 정치적으로 본다면 네. 기자들도 지금 기사를 또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네. 여권 잠룡들이 굉장히 좀 당황했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기사가 좀 나오더라고요. 네, 네. 이걸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이걸 나쁘게 보지 말자고요. 우리 음. 당황할 수는 있어요. 당황하는 게 네. 기분 나쁘다 이게 아니라 이거죠. 지금 스타트했어요. 네. 마라톤에서 빵 해갖고 스타트했어요. 이제 뛰기 시작해야지. 스타트를 막 100m처럼 막 뛰진 않잖아요. 그렇죠. 마라톤이니까. 그렇죠. 처음에 이제 호흡하면서 뛰는데 한 100m 갔는데 잠깐 이 마라톤 시작 안 했어. 아직 안 할 수도 있어. 잠깐 기다려. 그래갖고 제자리에 딱 서 있을 때 네. 당황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100m 아까 저 마라톤에서 그 스타트 라인을 대선 주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뛰었냐면 네. 변론이 종결됐거든요. 아. 그때부터 사실 출판 기념회 하고 막 그렇죠. 이랬기 움직였었죠. 시작했어요. 변론 종결 이후로.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1000만 분의 1이라도 인용이 됐다 그러면 네네. 인용된 시점에서 원래 10일 이내로 공표를 해요. 네네. 10일 이내로 만약 공표를 한다 칩시다. 그러면 그로부터 60일 이내로 선거가 일어나요. 60일 내로. 그러면 보통 원래 선거 기간 본선은 한 3주 정도잖아요. 네네. 그러면 경선하고 뭐 이런 게 얼마밖에 없어요? 40일밖에 없어요. 아, 너무 짧네요. 너무 짧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뛰기 시작해야 돼요. 아. 혹시나 인용이 기각이 되면 안 하면 되지. 그렇죠. 근데 이제 변론 종결이 되니까 이제 앞으로 11일 후에는 또는 14일 후에는 무조건 결과가 나온다. 네네. 그러므로 이제 천천히 뛰기 시작해야 된다. 어. 그리고 출판 기념회도 열고 뭐 한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게 지금 블랙홀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 이 헌재 심리가 더 늦어질 가능성. 아, 심리가 제일 늦어질 높은 거는 가능성. 현재 심리가 늦춰질 거예요. 네.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형사 재판 있죠? 형사 재판제. 네네. 그게 공소 기각이 될 가능성.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공소 기각 이두 가지 가능성.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언제 이게 조기 대선이냐 이런 거 얘기 못 해요 지금. 언급 자체를 못 해.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선수복 갈아 입어야 되나? 다시 이 몸 좀 고민이 풀고.
그렇죠. 평상복으로 어. 갈아입어야 되나 지금 그러니까요. 뭐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조금 더 저희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평론가 조금만 네네. 가까이 네네. 마이크 얘기해 가까이 주시면 됩니다. 할게요. 네, 네. 저희가 좀 얘기해봐야 되는 게 그러면 첫 번째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네. 원래는 이번 주 금요일 정도 해서 네. 한덕수 이제 그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두 가지가 같이 선고가 나올 수 있다. 뭐 네. 이런 이제 예측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기에 늦춰질 거가 거의 확실시된다라고 보십니까? 오늘 연합뉴스 TV 단독 기사가 좀 전에 떴는데 네. 평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떴어요. 아, 평결을 평의. 한 게 아니라 예, 평의. 평결. 네. 그러니까 지금 평의라는 건 이제 사실관계를 계속 다투는 거는 지금 심리 단계에서 이미 서로 다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의견을 밝히면서 서로 넌 이렇게 생각하니 난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게 평의거든요. 평의. 자, 평의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뭘 해요? 결정문 써요. 그렇죠. 결정문을 쓰는데 이 결정문이 정말 수백 년 남을 그리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아시다시피 성 대표님이나 저나 박근혜 네. 전 대통령 당시에 판결문 네네. 인용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논리적으로나 혹은 허점이 있으면 안 오탈자나 되죠. 있으면 쪽팔리잖아요. 큰일 나죠. 그럼 며칠을 그걸 해요. 아. 더군다나 이게 시간이 더 걸릴 경우는 어떤 거냐면 소수 의견이나 네네. 별개 의견이나 어. 아니면 몇 명이 기각이고 몇 명이 인용일 때 네네. 이렇게 서로 다른 게 나올 때는 더 시간이 걸려요. 아. 왜냐하면 반론을 다 넣어줘야 돼. 그러니까요. 예, 생각을 다. 음.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헌재와 관련된 기사가 나올 때 평의가 계속되느냐 아니면 평의가 끝났느냐가 핵심이에요. 아, 평의가 계속되냐 아니냐. 근데 오늘 연합뉴스 TV의 단독은 뭐냐면 단순히 평의를 계속하고 있다 정도가 아니라 네네. 평결까지 언제 걸릴지 모를 상황이다라고 지금 헌재를 인용해서 기사를 썼거든요. 아. 이건 뭐냐면 평의에서 좀 시간이 더 걸리는 상황이 됐다. 네네. 이건 충분히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상황이 지금 헌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헌재에 영향을 주고 있다. 주고 있죠. 아, 겉으로는 헌재는 지금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하면 큰일 나죠. 아. 왜냐하면 그건 저기고 구속과 뭐 여죄 여부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형사 재판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공보관이 얘기하겠지만 네네. 왜 그렇게 영향을 받냐면 딱 한 가지예요. 네. 찔리는 게 있거든. 찔리는 게. 지금 이 모든 건 사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승리예요. 전략의 승리. 전략의 승리. 한 관역만 팠어요. 하나만. 네. 네. 야구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네네. 야구의 투수가 어. 공을 던져요. 네. 속도를 우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150이 넘는다, 160이 넘는다. 근데 그 유명한 야구 격언이 있어요. 속도보다 방향이 우선돼야 된다. 방향이 우선돼야 된다.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그게 볼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점수 줘요. 그렇죠, 그렇죠. 뭐 160, 170 나와도 볼만 계속 던지면 어떻게? 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제거. 방향이다. 방향이다. 아. 그 방향.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변호인단이 네네. 헌재와 그 다음에 이 형사 재판에서 네. 공통적으로 추구한 방향이 딱 이거예요. 네. 절차가 문제입니다, 당신들. 절차가 문제가 있다. 절차적 적법성이 없습니다. 라고 양쪽 다 치열하게 싸웠어요. 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체포적 부심 하는 사람 없어요. 네. 그 다음에 구속 취소 청구하는 사람 없어요. 아. 그때 다 법조계 기자들이 아니 이거 구속 취소라는 게 뭐야? 나 법조 출입 지금 10년인데 아. 구속 취소나 처음 봐. 이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하나만 한 거다라는 지적이 많았거든요. 그러죠. 네. 그런데 왜냐하면 그 구속 취소만 하더라고요. 방금 직전 며칠 전에 어떤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떨어졌는데 그러니까요. 그 구속이 정당하냐 안 정당하느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사법부가 따지는 사법부가 거고. 또 따져야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네. 지금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려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보다 우선되는 게 절차. 헌법재판소에서 절차 따져줬느냐. 헌재법 제대로 해서 그 헌재법에 따라서 방어권 보장해줬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형사법에 준용해서 예를 들어서 피신조서, 피자신문조서, 피고인인,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그거 난 거부하겠어. 증거 채택 안 돼. 라고 하면 형사재판에서는 당연히 받아주는데 네. 그걸 갑자기 이 헌재가 받아줘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나중에 문제가 될 거예요. 아.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네네. 헌재가
이 형사 재판의 그 형사 재판 그 법칙을 그대로 준용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걸 그대로 받아줘. 근데 음. 2020년에 지금 개정이 됐죠. 인권 네. 그러니까 피고와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서 바꾼 거를 네. 헌재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규범이잖아요. 그렇죠. 그 규범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진짜 많은 절차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데 절차적인 네. 문제가 이번에 지기현 판사가 그냥 1심인데도 불구하고 구속 취소 청구권에 대해서 절차적 적법성 아. 의 원칙에 위반된다. 네네. 이 원칙은 근대 형사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절차적. 두 가지. 네. 절차적 정당성과 무죄 추정의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 이 두 가지가 법을 만든 이유예요. 그렇죠. 근대에서 법을 만든 이유가 사실은 피해자를 위해서 법을 만든 게 아니라 이 피의자를 위해서 만든 법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마녀 사냥이야. 중세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전부 재판관이야. 그렇죠. 저기 저 사람을 돌을 던져라. 그렇죠. 전부 해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인권 이런 거 없어. 뭐 물에 담궜다가 살아나면 마녀야. 그다음에 죽으면 그냥 죽은 거야. 그러니까요. 이런 식의 그 세상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근대 법은 아니다. 그 피의자 혐의가 있는 사람한테도 우리가 말할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조언을 아까 그 조력을 구할 권리를 주고 이런 것들이 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그다음에 적법 절차의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 원칙을 이번에 우리가 지켜봤듯이 윤 대통령의 헌재와 그다음에 형사재판에서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렇죠. 수사권 없는데 뭐 내란죄 운운하면서 그런데 이미 코트넷이라고 네. 판사들의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 청원지법 제일 먼저 한 사람은 대법원 연구관. 연구관. 대법원 연구관 여성인데 네. 연구관이 이거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다. 서부지법에서 영장 발부해 준 거. 네네. 왜 나중에 이거 상급법원에서 네. 이것 때문에 내용 본안 다루지도 않고 이거는 각하다라고 할 거다. 왜? 내는 권한도 없는데 수사 못하는데 수사했으니. 이거 왜 받아주니? 라고 대법원 연구관이 올렸고 그 댓글에 청원지법원장이 네. 이건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다 1월 20일 날이에요. 그게 네네. 다 올렸어요. 이미 지기현 판사 이전에 판사들 내부에서도 이거 절차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다. 지적이 됐던 문제. 했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네. 상당히 일단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의 이 절차적 적법성을 끝까지 물고 늘어진 변호인들의 결과다. 승리다. 그 다음에 일단 지기현 판사의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결은 영원히 남을 판결이다. 영원히 남을 그것이 판결이다. 윤 대통령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우리나라에 누가 됐든 인권,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서는 참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다. 그렇습니다. 네.